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위기를 일컫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우려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선 금융, 리츠, 통신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봄 분양시장 성수기에 더해 새 정부의 공급 확대가 예상되며 분양 경기 기대감이 커집니다. 대통령제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주요 지역에서 테크 세미나를 열고 네오 QLED AT를 중심으로 한 TV 신기술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며 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를 일컫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우려까지 일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선 피난처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제 인플레이션이 화두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미국발 긴축 공포, 우크라 사태로 야기된 물가 상승까지 미국의 국고채 금리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도 코로나 봉쇄 여파와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경기 후퇴 조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리츠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에 물가 상승 압력 해지 효과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수익성 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영해 임대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해지도 강점입니다. 최근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신한 서부 T&D 리츠와 롯데 리츠 등 호텔과 백화점 등을 기초자산으로 지닌 리츠가 유망하다는 조언입니다. 고배당 매력이 돋보이는 금융주도 긍정적입니다. 금융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꼽힙니다. 서정훈 삼성증권연구원은 인플레와 금리 상승 시기에는 중소형 성장주보다는 고배당 매력이 돋보이는 금융주가 적절한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주도 고배당, 호실적 정책 수혜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만큼 불확실한 증시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통신 3사가 영업이익 1조 원대 고지를 다시 밟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실적 개선은 곧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퍼붓는 외국인도 통신주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텔레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3월 CPI는 지난 2월보다 더 높은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2달 연속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는 6월 예정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앞두고 편출입되는 종목에 관심이 쏠립니다. 초과 수익을 창출할 좋은 기회인 만큼 K카, 메리츠화재 등 편입 예정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는 6월 9일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진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2회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실시하는데 이번 편출입 종목은 4월 말까지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5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200은 다른 인덱스에 비해 추종하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정기 변경 시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은 우호적인 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 변경에서 코스피 200 편입 종목으로 FNF, SD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K카, 일진아이솔루스 등 총 7종목이 꼽혔습니다.
반면 CJCGV, SK디스커버리, 현대홈쇼핑, 쿠쿠홀딩스 등 7종목은 코스피 200 편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정기 변경 3개월 전부터 편입 예상 종목을 선제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곤 하는데 2010년 이후 14번의 정기 변경 중 10번의 정기 변경에서 코스피 대비 6.8%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수 제외가 예상되는 종목은 정기 변경 2개월 전부터 주가 하락세가 이어져 선매도를 했을 때 코스피 대비 4.6%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편출 종목을 매도하기보다는 편입 예상 종목에 집중해 정기 변경 당일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편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기 변경 때 그런 추정 자금들이 빠져나가 보니까 수급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그 신규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사는 쪽에만 포커싱을 해서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한번 구사해보자라는 그런.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새 정부가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며 분양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전국 분양 경기 실수화지수 전망치가 92.9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5.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분양사업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우세했는데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주택 정책 규제가 완화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전국적으로 전망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분수령이었죠. 부동산 문제가 신구 권력 갈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향후에 여소야대 정치 상황 속에 규제 완화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현 정부와 또 이제 윤석열 새 정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혼선이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를 표한 것이다. 현 정부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거래세 부담을 줄여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의 요청을 거절한 셈입니다. 인수위는 기재부 발표 이후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 사항이라 새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삿바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특히 업계에선 인수위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적용이 될 시장에선 기대감이 생겼다가 김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변화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은데요. 신구 권력 갈등 구조가 향후 여소야대 국회로 이어질 경우 윤 당선인의 의지대로 부동산 정책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새 정부의 기조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인수위 등 실제 업무에 돌입한 이후 그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포부대로 규제 완화 자체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으면 시장도 빠르게 영향을 받을 텐데 새 정부의 정책 속도가 느리다면 그만큼 시장 반응 속도도 더딜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 외곽 같은 데들은 지금 뭐 큰 영향을 받진 않잖아요. 외곽이나 경기도 오히려 매물이 조금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는 좀 안 되는 상황에서 강남이나 뭐 일부 용산 같은 지역들의 재정비 사업 물건들만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기조가 쭉 지속될 걸로 좀 보여지기는 해요. 네, 특히 특정 이슈 지역에 대한 호가 상승과 매물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 신분이죠. 지금 후보자.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최근 2년간 느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변화를 주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서울통일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새 정부의 방침이 시작이 될 텐데 5월부터는 어느 정도의 좀 조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TV 신기술을 소개합니다. 기존 기술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자 서비스 중점의 라이프 스타일로 주제를 넓혔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네오 QLED 8K를 중심으로 한 TV 신기술 알리기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2022 테크 세미나를 세계 주요 지역에서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테크 세미나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별 영상과 음향 분야 미디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TV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라이프 스타일로의 주제 확대입니다. 기술에서 나아가 스마트한 연결 경험, 사용자 맞춤형 기능과 서비스에 중점을 둔 겁니다. 먼저 기술 세션에서는 초대형 프리미엄 TV인 네오 QLED 8K의 화질을 다룹니다. 밝기를 14비트까지 조정해 높은 명암비와 블랙 디테일을 구현하는 네오 퀀텀 매트릭스 테크놀로지와 어두운 곳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초미세 라이트 컨트롤 등이 소개됩니다. 라이프스타일 세션에서는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과 함께 스마트 허브와 매트 디스플레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동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열립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유럽과 중남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행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LG전자가 오늘 15일 AI 건조와 대용량 제습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한 2022년형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합니다. 제습 성능이 기존 모델 대비 60% 높아져 하루 최대 44리터의 제습 성능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AI 건조 기능도 탑재됐는데요. 인공지능이 이동식 에어컨의 사용 시간을 분석해 제품 내부 습기 제거를 위한 최적의 건조 시간을 알아서 설정합니다. 특히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컴프레셔로 냉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갖췄습니다. 하루 4시간 사용 시 기존 정속형 모델 대비 에너지를 최대 29%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신제품은 냉방 면적에 따라 23제곱미터와 26제곱미터 중 선택할 수 있고 색상은 실버, 로즈, 화이트, 샤인 등 4가지로 구성됩니다. 유통업계가 친환경 경영에 힘을 쏟고 있죠. 일시적인 캠페인 수준에서 벗어나 생산 구조를 바꾸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실천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김소빈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유통가 주주총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ESG 경영.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움직임이 사회의 흐름이 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유통업체들은 생산 구조까지 바꾸며 지속 가능한 환경 만들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햇반 등 간편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연간 4만 4천 톤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스팸 뚜껑 플라스틱을 없애고 생수병 외 햇반도 용기를 수거하며 업사이클링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로 주문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만큼 포장에 신경 쓰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마켓컬리는 업계 최초로 재생수지를 활용한 아이스팩을 개발했습니다. 아이스팩으로 기대되는 절감 효과는 비닐 생산량 104톤, 이산화탄소 203톤에 달합니다. 쿠팡 역시 신선식품 배송에 재사용 가능한 프레시백을 도입해 친환경 물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레시백으로 연간 1억 개의 스티로폼 상자를 절약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전기 화물차 도입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배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경영이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ESG가 뉴 노멀로 대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해야 될 거라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ESG를 잘 수행을 해서 재무적인 성과도 더 내겠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죠. 올 초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커피 전문점들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가성비가 좋은 저가 커피 브랜드와 편의점 커피까지 가격을 올리며 소비자들의 주머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식후 가볍게 마시는 커피 한 잔. 이제는 가볍지 못한 가격에 조금 망설여집니다. 올 들어 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 GRS는 오늘 엔젤리너스의 43개 제품 가격을 평균 2.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약 3년 만의 인상입니다. 커피 가격 인상은 올해 1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맏형인 스타벅스가 쏘아올렸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46종 가격을 5.7% 올린 겁니다. 다른 커피 전문점들도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같은 달 투썸 플레이스와 할리스가 최대 400원, 탐앤탐스는 최대 800원 인상했습니다. 투썸은 약 10년 만에, 할리스는 약 8년 만입니다. 이어 2월 커피빈이 4년 만에 음료 가격을 100원씩 올렸고 폴바셋은 9년 만에 최대 500원 올렸습니다. 커피 가격 인상 행렬은 저가 커피 매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백종원의 백다방도 최대 500원 올렸고 메머드 커피도 200원에서 300원, 더 리터도 300원씩 조정했습니다. 편의점 천원 커피 시대도 저물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GS25가 자체 브랜드의 천원 커피를 포기한 데 이어 이달 CU가 200원에서 300원, 이마트24도 200원 올렸습니다. 업계에선 원재료비 압박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기후위기로 작년부터 세계 최대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우유 가격 인상과 물류비 상승 등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평균 원두 가격은 파운드당 2.03달러로 1년 만에 75% 오르며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우리나라 주택과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경남 진주시 소재 LH 토지주택박물관에 주택도시 역사관을 개관했다 밝혔습니다. 주택도시 역사관은 우리나라 주택과 도시의 역사를 시간 흐름에 따라 총 4개의 전시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오늘 열린 개관식에서 한국전쟁의 폐허 속 우리는 다시 일어나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며 대한민국의 터전을 일궈왔다며 그 기나긴 주거 문화의 역사가 주택도시 역사관에 잘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람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세월호 8주기를 맞은 전남 진도 팽목항이 다음 달 제주까지 운항하는 쾌속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최단 시간 제주 백길이 열리며 관광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신홍광 기자입니다. 이름을 진도항으로 바꿨지만 그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빨간 등대를 주변이 노란 리본과 펼침막이 휘감고 있습니다. 먼저 간 그들이 차마 발을 딛지 못한 한을 안고 제주 관광까지 연계한 체험학습 단체 방문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도에서 제주까지 90분에 주파하는 차사대 쾌속카페리는 다음 달 7일 첫 취항할 예정입니다. 시월드 고속페리가 세계적 쾌속카페리 호주의 전문 조선소에서 3,500톤급으로 만드는 산타모니카호, 42노트 속력의 700명 정원으로 승용차 86대를 싣고 하루 2번 왕복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젊은 층이라든지 어떤 또 MZ 세대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진도에서 90분 만에 빨리 가면 제주 빨리 도착하니까 또 거기 안에 이게 시기에서 선박에 따른 그 수요층들이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 선사에서는 다양한 선박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거죠. 진도항에서 추자도를 거쳐 제주까지 가는 노선으로 섬 속의 섬이라는 추자도를 잇는 항로가 생겨 낚시 관광객들과 젊은 층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크 투어리즘에 맞춘 체험학습 코스 개발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로 만들어지는 만큼 크루즈급 여객선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진도항의 새로운 모습에서 교훈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산타모니카호는 오는 18일 진도항에 들어옵니다. 이에 맞춰 진도군도 5월 7일 취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도항 접안 시설인 도교와 장교, 함선 설치 공사를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현재 장교는 완공되었습니다. 도교와 함선은 4월경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번 제주 쾌속선 취항으로 상처받은 진도가 관광산업의 기지개를 켜고 활력을 되찾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이 문을 닫은 옛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은상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방치됐던 폐 건물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업 전진 기지였던 남해 미조항의 역사를 오롯이 담은 스페이스 미조. 얼음 수조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은은한 선율과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가 더해진 공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냉각용 열 교환기는 특색 있는 미술 작품이 됐고 1층 로비에서는 미술 작품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음악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건물 한편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는 미조항의 역사와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조형물도 설치됐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레스토랑과 카페, 지역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공간의 특징은 과거 냉동창고로 쓰였던 창고를 그대로 복원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장소들을 개방함으로써 미조항의 경치를 느끼고 미조항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것인데요. 스페이스 미조는 남해군이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재구성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애환 그리고 역사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들을 저희 앞으로도 계속 중점적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미조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에 들어선 듯 날이 더웠습니다. 내일은 때이른 고온 현상을 식혀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로 내리기 시작해 차츰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북과 제주 지역에도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다만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비 양을 살펴보면 제주에 30에서 60, 경기 남부와 강원 영동,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면서 건조함은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그 사이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 등의 행동은 되도록 피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6도, 춘천 1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서늘해질 수 있겠습니다. 속초 11도, 강릉은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차츰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서쪽은 광주 24도로 다소 덥겠고 동쪽은 부산 17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